네, 안녕하세요. 김상주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시즌 3의 9번째 강의입니다. 사랑이 왜 변하니? 이 사랑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한 치유의 노래, 그리고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시즌 3 이제 9번째, 다음에 10번째면은 시즌 3가 끝납니다. 참 제가 생각해도 제가 웃긴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원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리고 그렇다고 아주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요청하지도 않은데 자기 마음대로 시즌 1, 2, 3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시즌 4로 또 넘어갈 거 아닙니까? 네. 하여튼 뭐 그냥 그렇게 혼자서 참 재밌게 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랑에 빠진 한 남성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남성은 이렇게 독백을 했어요. 그녀를 처음 본 순간 나는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운명적인 사랑이 이런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녀를 생각하기만 해도 가슴이 뛰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얻는다면 이 세상을 다 얻을 것만 같은 느낌이었고, 그녀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나는 영원토록 존재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조금씩 다가갈 수 있었고, 그녀의 열리지 않았던 마음도 조금씩 나에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정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고, 가까이서 그녀의 눈을 바라볼 수가 있고 그녀의 나긋나긋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다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해, 두 해가 지나고 나는 조금씩 그녀에 대한 감정이 식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여신이라고 생각을 했으나 그녀도 단지 인간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요. 괜한 일에 그녀에게 이제 짜증을 내는 일이 많아졌고, 나는 약속 시간도 조금씩 늦게 가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에 대한 사랑이 별로 그렇게 많이 식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그녀를 보기만 해도 뛰었던 가슴은 무덤덤하기만 합니다. 그녀는 나의 변화를 눈치채고 자꾸 채근을 하죠. 전과 달라졌다고. 그 사랑과 재채기는 숨길 수가 없다고, 내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남성이 사랑에 빠지고 환희에 들뜨고 가슴이 뛰고 잠을 못 자고 또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가 점차 사랑이 식어가는 과정을 들려드렸습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 모두에 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영원한 사랑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정말 자신의 사랑이 영원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영원하리라고 믿었던 사랑이 점차 식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당황하게 되죠. 또한 상대방이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지만 느닷없이 자신의 사랑이 식었다고 이별을 고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련을 당해서 상담을 하러 오는 여자나 남자분도 종종 있습니다. 이때 사랑이 식어버린 쪽이나 배신을 당한 쪽이나 모두 다 당황스러운 건 마찬가지인데, 역시 배신당한 쪽이 상처가 많이 있겠죠. 이때 그렇다고 배신한 쪽이라고 해서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사랑이 식었다는 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고통을 또 느끼죠. 양심이 있다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나에게는 이거 배신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변해버린가? 그리고 이렇게 사랑이 식을 수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정도 들고
그 다음에 그녀의 그 남자의 헌신적인 그런 사랑이라든지 정성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이 식어가는 것에 대해서 자책하게 되죠. 그 켈틱 쪽에 내려오는 그 신화에 보면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지만 이졸데 공주가 그 트리스탄의 사촌형인 코널 왕국의 왕과 결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식지가 않았죠. 그래서 둘은 결국 그 불륜의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사랑을 겪는 과정에서 트리스탄은 전쟁 중에 큰 부상을 입게 되고 결국 이졸데의 품 안에서 죽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트리스탄이 죽고 나중에 이졸데까지 죽게 된 다음에 둘의 무덤을 가까이에 두었다고 해요. 그런데 트리스탄의 무덤에서 나온 담쟁이 덩쿨이 이졸데의 무덤까지 조금씩 자라면서 둘이 결합을 상징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중에 재밌는 대목이 있어요. 그 트리스탄과 이졸데가 사랑의 묘약을 먹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랑의 묘약은 3년간 지속된다고 거기 나와 있습니다. 정말 사람의 사랑을 일으키고 또 사람의 사랑을 3년이나 지속시키는 그런 사랑의 묘약이 있는 걸까요? 우리 뇌에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게 되면은 기분이 들뜨고 낭만적인 사랑에 몰입하게 되는 것은 뇌 속에서 만들어지는 페닐에틸라민이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이 페닐에틸라민은 암페타민. 그 암페타민과 형제간이 메스암페타민이라고 그러죠. 그게 히로뽕입니다. 필로폰. 그러니까는 마약과 비슷한 종류죠. 이 페닐에틸라민, 이제 약자로는 PA라고 제가 부를 텐데요. PA가 분비되면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심장은 뛰고 상대방을 생각하기만 해도 가슴이 들뜨게 됩니다.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눈에 콩깍지가 씌우는 단계죠. 뭐만 봐도 그냥 다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 성격이라든지 자라온 성장 배경, 집안의 문화 이런 것들이 서로 하나도 맞지 않아도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폴리네시아 원주민들은 사랑에 빠진 것을 미친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그 제정신이 아니란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 둘 사이에 친구들이나 부모님이나 뭐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둘이 서로가 전혀 성격도 맞지 않고 도대체 그 서로 맞는 구석이 없고 그래서 이제 끼어들게 되죠. 그 너희들 그만 만나라. 서로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로미오와 줄리엣 신드롬이 또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로미오와 줄리엣 신드롬 뭐냐? 말리면 말릴수록 더 사랑에 빠져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식들이 반대하는 그 상대방, 여자나 또는 남자를 사귀고 있다면 너무 그렇게 말리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인간이라는 그 특성은 뭐냐면 말리면 말릴수록 자기 앞에 난관이 있으면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정말 숭고한 사람이다. 또 대단한 사람이다. 또 이 사랑이 매우 귀하다는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지켜보시는 거고 또 서로 맞지 않는 사람끼리 결혼해가지고 서로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이혼도 할 수도 있고 또 자기네 팔자죠. 뭐 그러면서 또 인생 배우는 겁니다. 그 PA라는 물질은 사랑하는 연인을 좀 더 오래 붙들어 두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분비가 되면 조금 전에 둘이 헤어졌거든요.
헤어져서 집에 와서 또 1시간, 2시간씩 또 전화를 합니다. 내일 분명히 만날 텐데 내일 만날 걸 또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세상에 둘도 없는 남신이자 여신으로 여기도록 만들게 되죠. 그리고 현실적인 판단력도 마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유명 인사들이 왜 저런 그런 스캔들을 일으켰을까? 응? 그냥 저렇게 큰 지위라든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랑 때문에 저렇게 한 번에 그런 스캔들로 나락에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왜 저걸 자제를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페닐에틸라민은 인간의 현실적인 판단력을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진화의 과정의 산물이라고 보거든요. 인간이 정말 얼마나 영악한 동물이에요. 남자랑 여자랑 서로 사랑하게 되고 아기를 낳고 아기를 양육해야 되고 그걸 또 보살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을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누가 남자를 만나고 누가 여자를 만나겠어요. 그런 이성적인 판단을 무너뜨려야지만은 종족이 보존되는 겁니다. 인간의 영악한 이성을 마비시키는 거죠. 그러려면 어때요? 아주 대단한 마약 물질인 PEA라는 물질을 분비시켜서 어찌됐든 남녀가 만들어 놓게 해야 됩니다. 그게 인간의 진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죠. 그래서 이 PEA는 초콜릿에서 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언제요? 발렌타인데이 때 서로 초콜릿을 주고받던가요? 그거는 이제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PEA 농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그렇기도 하고 무의식적으로 또 실연한 연인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초콜릿을 먹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에 사랑했던 감정을 조금 더 느끼기 위해서. 그래서 실연당한 사람들이 살이 찌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단 것도 찾게 되고 초콜릿도 많이 먹게 되고 그러니까는 실연도 당하고 살도 찌고 이게 설상가상이죠. 그리고 또 살이 찌게 되면 자신의 바디 이미지도 나빠지게 되고 열등감에 빠지고 또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좀 모자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냥 남녀 간에 있어서는 누가 더 낫고 누가 그르고의 문제, 누가 더 낫고 누가 못 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냥 서로 맞냐 안 맞냐의 문제일 뿐이지 A랑 B라는 남성과 여성을 각각 놔뒀을 때는 둘 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단지 서로가 맞지 않고 사랑이 식었을 뿐이지 그 실현당했다고 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못난 사람인 것 같고 내가 정말 이게 인생의 패배자 같고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신한테 또 맞는 사람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모든 일은 오르막이 있으면 또 내리막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동안 뇌에서 많이 분비되던 PEA라는 물질이 조금씩 분비가 떨어지게 되고 또 그 분비가 떨어지지 않더라도 이 PEA가 뇌에서 분비되는데 계속 분비되다 보니까는 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사랑에 대한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씩 식어갑니다. 이 PEA라는 물질을 그 다음에 이제 대체하는 게 엔돌핀이 나오게 됩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은 뭐 웃거나 즐거운 일이 생길 때도 엔돌핀이 나오지만은 엔돌핀도 사실은 마약의 일종이죠. 사람을 아주 기분 좋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듭니다. 이 PEA, 이 엔돌핀은 둘 사이의 감정, 사랑하는 사이의 감정을 굉장히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안정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만 봐도 가슴이 뛰고 흥분하고 이런 것들은 지났지만 그래도 상대방을 보면은 편안하고 그렇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 엔돌핀이 분비되는 시기에 느닷없이 부모가 강제로 서로 못 만나게 한다든지
아니면 남자친구가 군대에 갔다든지 서로 오해에 의해서 헤어졌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때요? 이 엔돌핀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이제 금단 증상이 오게 됩니다. 어때요? 그때 다들 느끼셨겠지만은 막 불안초조해지고 계속 그 사람을 그리워하게 되고 안절부절 못하게 되고 이게 바로 엔돌핀의 금단 증상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그런 안절부절한 느낌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은 그런 감정들을 잊기 위해서 게임에 몰두한다든지 그렇게 되고 여자분들은 뭐 쇼핑을 할 수도 있고 하긴 뭐 여자분들은 요새 남자분들이랑 똑같이 술을 드시기 때문에 술로 풀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갑작스럽게 타이에 의해서 헤어졌을 때 아니면은 그 당시에 한 사람이 변심을 해서 실연당했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들입니다. 감정들을 해소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PA가 분비되고 그 다음에 엔돌핀이 분비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엔돌핀도 내성이 생기고 엔돌핀도 떨어지게 되죠. 그 과정이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묘약이 3년이라고 3년 동안 지속된다는 말이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애 기간도 한 2, 3년 정도가 고비고 뭐 중매 결혼했다든지 서로 사랑에 빠져서 곧바로 결혼했던 사람들도 결혼 생활 2년에서 3년이 고비가 되는 이유가 이런 생물학적인 변화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이 식는다는 것은 이런 생물학적인 작용에 기인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이 식는다고 해서 자신의 성격이 결함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내 안에 배신의 피가 흐르기 때문이라든지 뭐 그렇게까지 자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러면 이런 사랑의 기간이 왜 이런 물질들이 3년밖에 나오지 않냐? 평생 좀 나와주면 안 되냐? 그거는 또 다른 종족 보존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진화 과정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파트너에서 또 다른 파트너로 옮겨가면서 또 많은 종족 번식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특히 남자들의 바람기는 생물학적인 그런 요인도 많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또 하게 되면은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저에게 돌을 던질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물학적인 원인으로 다 남자들의 바람기를 그렇게 변명하거나 이것을 갖다가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냐? 이렇게 설명할 수 그렇게 저한테 항의할 수 있습니다. 돌을 던지십시오. 돌을 맞겠습니다. 물론 이제 어떻게 인간이 생물학적인 원인에 의해서만 다 움직이겠습니까?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이라든지 생각 이런 부분들도 물론 작용하죠. 그리고 또 인간이라는 게 어때요? 이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깨지 않겠다는 신념이나 신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까 돌을 던지시려던 분들이 이제 좀 돌을 던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네, 저는 안티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은 이 세상이 이제 달라 보이고 가슴도 벅차고 이런 과정들이 다 없어지게 되고 이제 그리고 또한 그런 벅찬 감정도 우리가 또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은 그 사랑이 깨지기도 하고 옅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사랑의 아픔은 누구나 겪어야 하는 인생의 홍역이죠.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걸 잃기도 하지만 또한 인생을 배우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많은 이들이 슬픔과 상처를 안고 지내게 됩니다. 심지어 사랑으로 인한 집착이 치정극을 벌이기도 하죠. 그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합니다. 그 신문에도 보게 되면은 70대 노인이 어떤 그 치정 때문에 그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의 또 다른 남자를 갖다가 뭐 폭행을 했다든지 심지어 살인을 저질렀다든지 이런 인간의 사랑하는 감정은 나이가 들어도 제가 볼 때는 별로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어때요? 몸은 지금 50대, 60대지만 마음은 28 청춘이라고 하죠. 감정은 계속 별로 성숙되지는 않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랑으로 아프고 사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행복도 얻지만 고통과 비극 또 외로움도 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방송 매체에 보면은 대부분의 사랑은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왜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될까요? 그거는 관객을 많이 좀 끌어모아야 됩니다. 아니, 현실에서도 사랑으로 인한 해피엔딩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현실의 구질구질한 거를 또 돈 주고 시간 들여서 영화관에서까지 보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영화 속에서는 아마 내가 이루지 못했던 사랑, 나의 첫사랑, 또 지고지순한 사랑을 사람들은 대리만족을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못다 이룬 그런 사랑들을 영화를 통해서 느끼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방송 매체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세뇌당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이런 현재 이런 낭만적인 사랑 있잖아요. 사랑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은 정말 남자들은 무릎 꿇고 청혼을 하고 여자들도 한 사람만을 사랑한다고 맹세하고 또 남자들은 여자를 위해서라면 죽음도 각오하기도 하고 이런 사랑한다면 뭐든지 줄 수 있다는 이런 사랑에 대한 신화는 사실은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이게 본격화된 거지 과거에는 이런 낭만적인 사랑이 거의 없었어요. 이것도 문화의 한 일종입니다. 과거엔 그냥 짝 지어주면 주는 대로 결혼했지 그렇게 뭐 사랑에 목말라서 뭐 이렇게 누구를 좋아해서 결혼하고 이렇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낭만적인 사랑을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현대는 어때요? 사랑이라는 이것이 돈이 된단 말이에요. 뭐냐면 드라마에서도 사랑을 팔아먹어야 됩니다. 심지어 폭력물에서도 사랑이란 주제는 하나는 껴놔야 돼요. 또 어찌됐든 광고에서도 사랑이란 주제를 밑에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걸 소비하게 돼요. 사랑한다면 최신 스마트폰을 선물하십시오. 사랑한다면은 그 드비어스 다이아몬드를 선물하십시오. 사랑한다면 명품백을 선물하십시오. 그 정도. 사랑한다면 그래도 저 정도 자동차쯤은 굴려야 됩니다. 이렇게 사랑은 현대사회에서 돈과 결부되어 있고 많은 이들이 사랑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사랑은 정말 모든 것을 헌신하고 내가 있는 돈 탈탈 털어서 명품백 사줘야 되고 내가 있는 돈 다 빚을 내서라도 정말 내가 청원반지를 사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전부 어떻게 보면은 상언에 불과하죠. 발렌타인데이 보세요. 그냥 뭐 그거를 떠들고 그거를 꼭 발렌타인데이 때 뭔가 해줘야지 그거 안 해주면은 이건 연인 아니에요. 그건 그날로 끝입니다. 또 화이트데이 있죠. 이건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사랑이라는 상품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가 느끼는 사랑들은 그렇게까지 과장되고 포장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사랑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갖다가 위로해 줄 만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일본 영화인데 이누도 이신 감독의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라는 영화입니다. 일본 영화죠. 일본은 블록버스터 영화를 못 만드는지 아니면 안 만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정말 돈을 들이지 않고 아기자기하게 인간의 감성이나 인간의 감정을 갖다가 아주 세밀하게 표현하는 그런 영화들을 잘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볼만한 영화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요즘 한국 영화는 정말 한탕주의가 너무 만연하고 있어요. 뭐 아니면 도구, 흥행 아니면은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좀 한국 영화가 조금 염려스러운데 거품이 너무 많이 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목말라 하는 그런 우리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영화들,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블록버스터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봉준호 감독 영화, 즉 그 봉준호 감독은 대단한 천재예요. 흥행성이라든지 또 이야기의 줄거리도 탄탄할 뿐 아니라 디테일도 정말 섬세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감정을 실어내죠. 이런 거 삼박자 맞추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 살인의 추억도 그렇고 마더도 그렇고 이제 저는 설국열차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상수 감독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 참 개런티 주지 않는 감독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그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허울이라든지 권위의식, 그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껍데기를 벗겨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유치한 부분들을 그냥 슬쩍슬쩍 드러내서 어떻게 보면 그 헛웃음을 나게도 하고 나를 부끄럽게 만들기도 하는 그런 재밌는 영화들을 돈도 별로 안 들이고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조제 호랑이 물고기들, 이 영화는 다리를 쓰지 못하는 소녀인 조제가 있습니다. 조제의 원래 이름은 쿠미코인데요. 그녀는 굳이 프랑스 아즈 사강의 소설에 나오는 조제라는 주인공의 이름을 자기 이름에다 붙였습니다. 그녀는 다리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할머니가 조제를 유모차에 싣고 아침에 동네를 산책시켜줍니다. 그녀는 담요를 푹 뒤집어 쓰고 눈만 내민 채 세상을 둘러보게 되죠. 어느 날 그 할머니가 조제를 데리고 이제 산책을 하다가 언덕에서 그 유모차를 놓치게 됩니다. 그때 지나가던 대학생인 츠네오가 그 유모차를 얼른 잡게 되죠. 그래서 둘은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할머니는 염려하죠. 조제는 다리를 쓰지 못하고 집에서만 있어야 되고 누구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데 츠네오는 진짜 잘생기고 멀쩡한 대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츠네오가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막습니다. 왜냐하면 조제가 상처를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둘의 사랑은 이루어지는 듯 하다가 할머니 때문에 헤어지지만 할머니가 죽게 되자 츠네오가 조제의 집에서 같이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츠네오는 참 힘들어요, 조제가. 처음에 사랑할 때는 몰랐지만 조제는 그 유모차 말고 휠체어를 타자 그래도 휠체어를 타지 않습니다. 항상 츠네오에게 업어달라고 하고 츠네오에게 모든 것을 다 의존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동거를 한 지 1년이 지난 다음에
둘은 친해오의 집으로 상견례를 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둘은 친해오의 집으로 가지 않고 그냥 바다만 보고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둘은 이렇게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는 헤어지게 됩니다. 아니, 친해오가 그녀의 집에서 친해오는 이제 자신이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한테 돌아가게 되고, 이제 조제는 혼자 남게 되고, 그렇게 싫어했던 전동 휠체어를 구해서 혼자서 장을 보고 자신의 식탁을 혼자 차리게 됩니다. 우리 사랑은 말이에요. 그동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고에 이용되고 상품에 이용되고 돈에 이용되면서 지나치게 과장되고 신격화된 점이 있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이 영화나 소설, 드라마, 만화에 등장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리고 이제 또 사랑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사랑은 거짓 사랑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사랑도 사람의 일인데 어떻게 변하지 않겠습니까? 변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또한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에서 어찌 사랑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까? 친해오는 그 다리를 쓰지 못하는 조제와 사랑은 했지만 점점 그와 사는 것을 힘겹게 생각하죠. 항상 그녀의 수발을 들어줘야 되고 어디를 가도 그녀를 업고 다녀야 되고, 그래서 그는 몸과 마음이 점점 지쳐가고 그의 사랑은 변하게 됩니다. 결국 친해오가 이제 그녀의 집을 떠나게 되면서 친해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조제에게서 도망쳤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보는 누구도 친해오를 탓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던 상대방을 위해서 영원히 마음 변하지 않고 헌신하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거든요. 누구나 알기 때문에 친해오가 조제를 사랑하고 있지만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서 그녀와 헤어져야 했던 친해오의 마음을 동정까지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친해오가 여느 드라마처럼 그녀 곁에서 평생을 같이 하고 돌봐주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등장했다면 관객들은 좀 식상했을 것 같아요. 저게 뭐야, 진짜로 그럴 수 있어? 뭐 이러면서. 물론 그런 거 인간극장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동화나 교과서에도 또 등장하죠. 그게 너무 드문 일이기 때문에 인간극장에도 나오고 또 미담의 기사거리가 되는 거죠. 하지만 자꾸 우리네 마음은 현실에 흔들리게 되고, 그렇게 흔들리는 게 우리네 또 감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헌신적인 사랑은 사실 현실과는 좀 거리가 동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사랑은 한 사람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절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하고 너 촌놈을 갖다가 내가 출세시켜가지고 지금 완전히 패셔니스타로 만들고 회사 중용으로 됐는데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한탄하고 욕을 하고 이런 분들 좀 많이 봤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진짜 저 촌년 데려다가 지금 호의호식 시키고 명품백 사주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제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막 욕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이유는 뭐냐면 누가 누구에게
아니, 물론 이제 그거 잘못 생각한 것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헌신하거나 희생하게 된다면 항상 문제가 남는다는 겁니다. 어느 한쪽은 점차적으로 그게 시간이 흐르면서 분노감이 점점 생기게 되고 그것이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그 대가를 은연중에 받는 게 또 받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서로 간에 자신의 마음을 주고받고 서로 간에 적절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게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사랑입니다. 츠네오가 떠나간 후에 조제는 이별을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전동 휠체어를 타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조제의 모습이 나옵니다. 조제가 츠네오에게 집착을 하고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면 아마 조제와 츠네오 모두 불행한 사랑의 결말로 치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떠나보내야 할 때 떠나보낼 줄 아는 사랑,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으려는 사랑,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랑, 이런 사랑의 모습이 우리가 보고 싶은 사랑의 모습일 겁니다. 지나치게 신격화되고 미화되고 조작된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느끼고 우리 마음속에서 변화되고 움직이는 사랑을 우리는 이 영화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한 적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현실적인 문제로 결혼에 이르지 못하고 그 와중에서 굉장히 갈등을 겪었어요. 이분은 20대 초반부터 결혼이 자신의 꿈이었던 거예요. 근데 나이가 지금 30도 안 된 여자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가 부딪히고 그 남자가 현실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결혼을 자꾸 미루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자꾸 상처를 받게 되니까 헤어지게 됐습니다. 헤어지고 나서도 계속 그리워하고 그 다음에 자신은 정말 너무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한 2달이 지나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꼭 결혼을 해야 되나요? 그 혼자 사는 맛도 있어요. 조금 지금 너무 결혼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도리어 지금 결혼을 하시면 안 될 것 같다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진짜로 했었고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누가 나를 돌봐줄 사람을 원하는 거거든요. 보모 같은 남자를 원하는데 그러더니 조금씩 변화가 돼서 지금은 나 이제 혼자서 식사도 하고 혼자서 영화도 보러 다니고 이제 혼자서 여행도 다닐 수가 있고 그동안 자신이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가 벌였던 사업도 접으려고 생각했는데 그럴 필요도 없어지고 또 먼저 결혼해서 애를 키우고 있는 친구들이 자신을 너무나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혼자서 여행도 떠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신이 혼자서 있으면서 느끼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는 결혼할 수 있는 준비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조제가 이제 츠네오를 놓아버리고 이제 혼자가 되었죠. 그녀가 자신을 위해서 생선을 굽는 장면으로 이 영화는 끝맺음을 합니다. 그래, 지나간 사랑은 그냥 지나가게 두자. 그리고 씩씩하게 홀로 걸어가보자 하는 것이 조제가 홀로 식탁을 차리는 장면에서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발걸음이고 떼어지지 않는 한 걸음이지만 그녀는 그것이 자신이 짊어지고 가야 할 몫인 걸 알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랑받고 사랑으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한테 위로를 해줄 영화로 이 조제 호랑이 물고기들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 무비 세라피라 그래서 어떤 주제, 이별했을 때는 어떤 영화를 보면 좋고 결정을 내릴 때는 어떤 영화를 보면 좋고
또 자식을 잃었을 때는 어떤 영화를 보면 좋고 그런 리스트가 나온 책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녀는 말이에요. 마치 수타니 파타라는 인도의 경전에 나오는 그 대목을 연상시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물에 때묻지 않는 연꽃처럼,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참 멋진 구절이죠. 헤어지고 만나고 놓아주고 다시 다른 사랑을 만나기도 하고 그게 사랑이죠. 사랑 그냥 우리 인간의 감정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어릴 때서부터 계속 주입돼 왔던 사랑이 정말 신의 자리에 딱 갖다 놓고 우리가 거기에 너무 매달리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또 상처도 받게 되고 지나치게 너무 부담감을 가지고 사랑을 대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사랑이 또 너무 그렇게 가볍게 여겨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저는 이렇게 빠져나갈 만한 말은 꼭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또 그 사랑이 지나가면 다시는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데 또 똑같은 사람이 나타나더라고요. 제 경험도 보니까 더 나은 사람도 나타나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또 이런 얘기 해봤자 지금 시련의 상처에 빠진 사람들은 귀에 들어올 리가 없어요. 예, 그냥 들어만 두세요. 자, 모든 것은 변한다는 이법에 따라서 사랑을 한다면 사랑이 슬프고 외롭지만은 않을 겁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순리고 인생의 또 현실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모든 것 다 받아들이고 갑시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랑으로 젊은 시절 많은 상처를 받았던 제가 체험을 통해서 오늘 이 강의를 하게 됩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뭔가 다른 때와 달리 이 감정이 실렸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자, 오늘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시즌 3의 9번째 강의입니다. 다음 시즌 3의 마지막 강의가 있습니다. 자, 정말 자기 마음대로 시즌도 정하고 참 웃깁니다. 네, 그러면은 시즌 3 10강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